네, 안녕하세요. 네, 일하다 보면요, 잠깐의 휴식. 정말 꿀맛 같죠. 근데 이제 직장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 이걸 마련하는 게 법적인 의무가 되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직장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요, 정부 가이드라인 자료를 바탕으로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해당되는지, 또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단순히 법 조항 나열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의미인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누가 언제까지 이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 2022년 8월 18일 이 날짜부터 사업 종류나 규모에 상관없이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모든 사업장이요? 그럼 정말 예외 없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원칙은 그런데요. 다만 이제 법적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이 설치는 해야 하는데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설치는 모두 해야 하지만 특히 더 엄격하게 관리되는 뭐랄까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어떤 곳들이죠? 네, 크게 세 가지 경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사업장에서 평소 일하는 평균 인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심지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아, 하청업체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20명이 넘으면 해당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이제 건설업인데요.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현장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공사 규모가 크면 그만큼 많은 인원이 투입되니까요. 그리고 셋째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 중에서도요. 특정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 있는 곳입니다. 좀 아무래도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휴식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그런 직종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그리고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이렇게 7개 직종인데요. 이 중에 어느 직종이든 상관없이 다 합쳐서 2명 이상이고 전체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해당되는 거죠. 합쳐서 2명이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 청소원 한 분, 경비원 한 분 이렇게 있어도 2명이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각 직종별로 2명이 아니라 그 7개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을 다 합쳐서 2명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과태료 부과되는 시점도 다 같았나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었나요?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곳,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건설업 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 여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바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됐고요. 그보다 작은 규모, 그러니까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현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10인 이상이면서 7개 직종 2명 이상인 사업장. 여기는 1년의 유예 기간에 거쳐서 2023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이미 다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리해보면 우리 회사가 직원이 20명 넘거나 아니면 10명은 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7가 직종 동료가 나 포함해서 2명 이상 있다. 그러면 회사는 법적 기준을 갖춘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만약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주의 책임 범위, 이것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내가 직접 고용한 직원들만 챙기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원청, 그러니까 도급인 회사 건물에서 하청, 수급인 업체 직원들이 같이 일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네, 건설 현장이나 뭐 대기업 사옥 같은 곳에선 흔하죠. 그렇죠. 이럴 때 원칙적으로는 원청과 하청 모두 각자 자기 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청이 휴게시설을 만들었다면
하청 직원들도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해요. 만약에 원청 직원만 들어가게 막는다. 그러면 그건 원청의 책임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아, 하청 직원이 자기 회사 휴게실 이용하러 막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불합리하니까요. 그럼 원청은 장소를 제공하는 셈인데 만약에 하청업체가 아니 우리는 우리 직원들 거 따로 만들고 싶다 하면요? 그럴 경우에는 원청이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이걸 거부해도 원청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리고 파견 근로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분들은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 일하는 곳은 다른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땐 실제로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 그러니까 사용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집니다. 아, 결국에는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 쉴 수 있게 보장하라는 거군요. 그 취지네요. 혹시 공무원도 해당되나요? 네, 공무원에게도 이 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휴게시설 설치 책임이라는 게 단순히 직접 고용주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근무 환경이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원청이나 사용사업주에게도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거죠. 알겠습니다. 누가 원체까지 해야 하는지는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그 제대로 된 휴게시설,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냥 뭐 빈 방 하나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근로자가 실제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몇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크기부터 좀 보면요. 최소 바닥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1.8평 정도 되는 공간이죠. 그리고 천장 높이도 중요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2.1m 이상은 되어야 좀 답답하지 않겠죠? 1.8평이면 네, 아주 넓진 않아도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해라. 이런 거네요. 혹시 여러 회사가 같이 쓰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즘 공유 오피스나 건물의 내 공용 휴게실도 많잖아요. 이게 좀 달라집니다. 단순히 6제곱미터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 면적이 6제곱미터 곱하기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수 이상이 되어야 해요. 아, 사업장 수만큼 곱해야 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3개 회사가 같이 쓴다. 그러면 최소 18제곱미터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건 아무래도 여러 회사 직원들이 몰렸을 때 너무 붐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합리적이네요. 또 단순히 그 법적 최소 면적만 지키면 끝인가요? 더 넓게 해야 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해서 우리 회사는 동시에 쉬는 인원이 많으니까 최소 기준보다 더 넓어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된 면적이 그 사업장의 법적 최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죠. 그렇군요. 크기 말고 또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위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멀면 가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위치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일하는 장소에서 너무 멀지 않아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휴게시설까지 걸어서 왕복하는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아, 20%요? 네, 너무 멀면 오가는 데 시간을 다 써버리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안전해야 합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 물질을 다루는 장소, 또는 먼지나 소음이 너무 심해서 쉬기 어려운 곳, 이런 곳과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듣고 보니 다 당연한 기준들인데 이걸 법으로 딱 명시했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 온도나 조명 같은 것도 기준이 있나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우면 그것도 휴게실이 아닌데. 네,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냉방과 난방 기능을 갖춰서요. 적정 온도, 그러니까 대략 18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습도 조절 기능, 권장은 50%에서 55% 사이인데요. 이것도 필요하고 밝기 조절 기능이 있는 조명, 한 100에서 200럭스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항상 그 기준을 칼같이 맞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냉방을 틀어서 18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되는 거지 사람이 없을 때도 계속 그 온도로 켜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명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100럭스 이상 밝힐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돼요. 쉴 때는 좀 더 어둡게 조절할 수도 있어야겠죠. 아, 기능을 갖추는 게 핵심이군요. 항상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환기도 중요하겠네요. 답답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창문이나 환기 설비를 통해서 환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비품이 있는데요.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닥에 앉는 좌식 공간만으로는 안 되고요. 의자가 꼭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니까 정수기 같은 식수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청소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만약에 공동시설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또 여기가 휴게시설이라는 표지를 밖에 붙여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이 휴게 공간은 오로지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비품 창고나 흡연실로 겸용하는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아, 근데 가끔 보면 회의실을 휴게실처럼 쓰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공간이 부족해서요. 네, 그럴 수 있죠. 공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노사 협의를 거쳐서 회의실 같은 공간을 특정 시간대에는 휴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업무 지시 같은 걸로 근로자의 휴식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아주 명확한 전제가 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정리하면 단순히 방 하나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전용 공간을 만들라는 요구네요. 혹시 남녀 구분은 필수인가요? 가급적이면 남녀를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바람직하죠. 하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아니면 벽 없이 튀어있는 개방형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고요. 대신 칸막이, 그러니까 파티션 같은 걸 활용해서 공간을 좀 분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사업장 전체 면적이 300제곱미터, 대략 한 90평 미만으로 좀 작은 경우에는 크기나 위치 기준을 좀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또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거나 작업 장소가 계속 바뀌는 특수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로 긴급 보수나 매놀 작업 같은 거요. 그때는 실내에 휴게시설 만들기 어렵죠. 그렇죠. 그럴 땐 그늘막 같은 간이시설을 설치하면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은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건조 중인 배 안에서 작업할 때도 습도 기준은 면제해 주고요.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저희처럼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실 사무직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잠깐씩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꼭 별도의 휴게시설이 필요한가요? 그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이라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업무 공간, 그러니까 자기 책상에서 휴식 시간 동안에요. 전화응대나 방문객 응대 같은 어떤 업무 관련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된다면 그러면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완전히 온전이라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사무실 환경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동료가 말을 걸 수도 있고 갑자기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상사가 지나가다 말을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휴식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원칙대로 별도의 분리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무직 사업장도 별도 휴게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무실 책상이 휴게 공간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럼 만약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권고사항인가요? 아니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이 의무를 위반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면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1,500만 원이요. 와,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네, 꽤 큽니다. 이게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차 위반 시 1,500만 원, 시정하지 않아서 2차 위반 시 또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도 계속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설치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죠. 설치는 했는데 기준을 어긴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크기가 좀 작다거나 냉방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경우요. 네, 설치는 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여러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면적, 높이, 위치, 온도, 조명, 비품, 관리자 지정 등등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요. 위반한 항목 하나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항목당 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항목당 25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항목당 500만 원으로 점차 늘어납니다. 항목당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 있긴 한데 너무 멀고 위치 위반, 조명 조절 기능도 없다. 조명 기준 위반. 그러면 1차 위반 때 2개 항목 위반으로 총 10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위반한 기준이 여러 개면 과태료 금액이 합산되어서 커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좀 꼼꼼히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죠.
와, 과태료 규정을 보니까 확실히 이게 강력한 의무라는 게 느껴지네요. 혹시 사업주 입장에서 좀 헷갈릴 만한 용어 정의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사업장이라든지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라든지요. 네, 몇 가지 짚어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단순히 사무실이나 공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다고 해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인사, 회계, 조직 운영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독립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여러 지점의 직원 채용이나 예산을 전부 다 관리한다면 비록 장소는 여러 곳이라도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모든 지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지게 됩니다. 아,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 기준이 아니군요. 독립성. 그럼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하청업체 직원까지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연인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한 달 평균 직원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등등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뭐 사업장 밖에서 주로 일하시는 외근직이나 배달기사님들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계산 방식이 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실제로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평균을 낸다는 거군요. 건설업의 총공사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세부 규정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7개 취약 직종 근로자 수를 셀 때도 한 직종에서 2명 이상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7개 직종 다 합쳐서 2명만 넘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요. 네, 오늘 직장 휴게시설 의무화에 대해 정말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본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둘째, 특히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등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 기준, 예를 들어 크기, 위치, 온도, 비품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셋째, 이걸 어기면 특히 미설치 시에는 1,500만 원, 기준 미달 시에는 항목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넷째, 원청, 하청, 파견 관계에서도 실제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쉼을 보장받고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지금 어떤가요? 아마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회사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몇몇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기본적인 휴식권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용 중에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법적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져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법적 기준을 넘어서 우리 직원들의 진정한 회복과 재충전을 돕는 이상적인 휴게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눈을 붙이는 공간을 넘어서요.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동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등.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 정말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가장 필요한 휴게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